갖고 호주로 망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납치, 살인 등이 연루된 007 같은 스파이 사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연관된 일인지, 또 중국의 스파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지 김영호 교수님, 이용남 실장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야, 이거 정말 무서운 스파이 사건인데 어쩌다가 대한민국 여권이 이렇게 연루가 되게 됐는지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중국 그동안 스파이로 활동해왔던 왕리창이라고 하는 27세의 젊은이가 이 한국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이 대만으로 침투해가지고 내년 1월 11일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라고 하는 중국 공산정권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부인과 아들이 있는 그 호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지난 12월 24일 호주의 유명한 60분이라고 하는 탐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왕리창이가 중국 공산정권의 명령을 받고 대만, 홍콩 그리고 호주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를 함으로 해서 이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특히 이 왕리창이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 또 그 여권 번호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한국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여기에 연관된 국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실장님,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대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국내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크게 이제 중국으로 완전히 독립하자는 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대를 강조하는 그런 파들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만의 가오슝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당 후보 한꼬이에게 34억 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당 KMT라고 하죠. 이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좋은 유대 관계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장개석이 그 세운 정당이죠. 그래서 이 후보한테 그 정치 자금을 대주었고, 그 다음에 심각한 것은 지금 차이잉원 총통, 그러니까 현 총통에 대해서 낙선은 물론이고 탄핵까지 공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대만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지금 대만 전국이 우선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예, 그런데 대만 총통 선거까지도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정권이 이건 제가 볼 때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 내부의 허드슨 연구소라든지 수많은 연구소들이 중국 공산정권이 미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대만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정권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 정당을 음해하기 위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선동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바로 그 인물이 왕리창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그 가오슝 시장으로 당선되고, 지금 그 사람이 이 차이잉원 지금 현 총통과 1월 11일 총통 선거에서 맞붙은 그 야당의 지금 국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후보에게 이 극비리에 혹은 이 정치 자금은 누구나 통장으로 넣을 수 있는 거니까요. 조직적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34억 원이 넘는 돈을 넣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중국 공산정권이 왕리창이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대학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이라든지 정당에다가 이런 기부금을 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정권에 의한 정치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 사건은 앞으로도 훨씬 더 폭넓게 그 내용이 폭로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실장님, 근데 그냥 단순히 무슨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뭐 이 수준을 넘어서 네. 납치나 살인에도 개입돼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대만에서 이 왕리창이 어떠한 공작을 했는지 살펴보았고요. 지금 그 홍 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납치와 감금은 홍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홍콩이 지금 자유화 시위가 한참 진행 중인데, 그 이전부터 중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뭐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공작이 있었음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2015년에 홍콩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그 출판사 사장이 5명이 한꺼번에 없어져가지고, 그때 홍콩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5명이 중국에 납치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홍콩에서 한참 민주화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왕리창이 20대입니다. 20대이니까 대학가에 침투를 해서 중국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의 그런 뭐 일반적인 지하 조직을 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락치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결국은 또 중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위해를 가하는 그런 여러 활동을 벌린 것으로 지금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호주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국 공산정권이 중국 공산정권에 가까운 그 중국계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32세의 보자오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당신이 호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라.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원내에서 중국 정부를 위해서 발언도 하고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수많은 돈을 갖다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좌원 젊은이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그 사람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지금 이 호주 정부가 이 왕리창의 이번 인터뷰, 그리고 보좌호의 사망,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의심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스파이와의 전쟁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모든 이 정부 조직들이 이 미국의 일종의 9.11 테러 이후와 같은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 테러와의 전쟁에 버금가는 스파이와의 전쟁을 지금 호주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보호자호의 사망 원인,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된 사건들이 호주로부터, 그리고 대만도 지금 그 사건을 이 특별조사팀을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이 왕리창이 한국에서, 그리고 그 스파이 조직이 한국에서도 뭔가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도 거기서 조사 결과 나올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과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가요? 네,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왕리창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호주 당국에 뭔가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왕리창의 활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왕리창이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이 바로 한국인의 위조 여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위조 여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스파이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의 위신이 그만큼 훼손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권이 사용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했다라는 보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왕리창의 스파이 활동이 한국에서도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 이제 포착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의 주요 대학가에,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스스로 대학생들이 홍콩의 자유화 시위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레넌벽 같은 것을 다 설치를 했죠. 그래서 각 대학에 커다란 게시판을 마련하고 뭐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홍콩 자유화 시위를 지지하는 그런 학생들의 메시지를 붙이는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중국 유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과 여러 가지 마찰을 빚었는데요. 이러한 마찰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도 중국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리창 스파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도 중국이 개입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호주 당국과 좀 뭐 협의 내지는 좀 한국 차원에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요청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결론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국정원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도 분명히 미국과 정보 교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은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호주도 사실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지 않습니까? 뭐 파이브 아이스에도 속해 있고. 호주에서는 이렇게 왕리창이 망명도 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왜 중국 스파이가 하나도 안 나올까요? 그건 제가 볼 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왕리창이가 한국인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대만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 여권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 여권을 이 중국 스파이가 위조를 해가지고 들고 다닌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해외에 여행하게 되는 우리 국민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경우, 이스라엘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전례를 보게 되면은 반드시 독일 이런 경우 보면은 이 외교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실장님과 그 다음에 영호대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단순히 여권 위조 문제를 넘어서서 이 한국 내에 이 중국 스파이들이 활동하고 있거나 그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여건이 지금 한국 여건이 이전했다고 하면 여기에 국내에 중국 스파이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지금 하나의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론 보도를 보시면 그 여권 사진이 있습니다. 그 여권 주인 이름이 소유자 이름이 조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외교부 그리고 우리 국가 기관들이 이 문제를 밝혀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문제 내부를 밝혀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걸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예. 중국의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 지키기 위해서는요, 문재인 정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대통합을 이뤄내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 안보를 생각하는 정권이 들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교수의 세상 읽기, 이용남 실장의 세일앤 코리아,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1877-1477 정기회원, 유튜브 회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신의 한 수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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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그걸 조국이 거부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까 그 차량 안에 있던 사진 보면 그게 청와대 캠프에 있던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 차량을 끌고 나온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차량도 지금 쓰지 않고 있고 조국은 지금 모처에 있단 말이죠. 집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모처에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조국이 상당 부분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상당 부분 윤석열 총장에게 협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보도에서도 나온 얘기가 정치권에서는요. 여권이 이번 사건을 조국선에서 털고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이미 인터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권은 당연히 조국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냐? 백원우라든지 김경수라든지 윤건영이라든지 이광철이라든지 지금 이름이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청와대에 있었던 핵심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조국은 그 사람들과 전투를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결이 다르죠. 결이 완전히 다르죠. 손만 잡고 다녔죠. 사실 지금 얘기 나왔던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어공이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말한 대로 어공. 그 다음에 원래부터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백원우가 사실 경력이라든가 문재인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걸 포함한다면은 민정수석이 돼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 돼도 불구하고 조국 밑에서 비서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 족고봉이 된 거죠. 꼬봉이 된 거죠. 숨어서 정말 핵심 사안들, 선거와 관련된 개입 사안들 이런 것들은 백원우가 했고 조국은 그야말로 꼬봉 역할만 한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조국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이 지금 검찰에 협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게다가 또 지금 여러분들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이 좌파 인사들이 조국 때문에 좌파가 무너졌다. 대재앙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국과의 거리를 하나하나 다 끊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조국과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 예, 그동안 잘난 척하고 멋진 척하고 뭐 세상에 군자인 양 선인 양 행세했지만 지금 조국은 굉장히 외로운 상태. 그리고 지금 조국이 뭐 내가 조국이다 이런 그 지위대도 좀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라졌죠. 예. 그 사람들은 다 문재인 구출을 위해서 맞습니다. 문재인 문바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조국이 지금 자기 선택을 바로 문재인이 아닌 윤석열을 선택해서 상당 부분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법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의 진술 거부권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뤘던 일들은요. 정경심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국이 가장으로서 장손으로서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권은요. 문재인 게이트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만약 조국이 꼬리 잘림을 당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이 그냥 노후를 방에서 보내야 되는 일이 깜빵이죠. 예, 방이라고 하니까 구치소에서 한 몇 개월 있다가 교도소에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바로 밑에서 일했던 박형철이 조국이 지시해서 했다라고 지금 다 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국 입장에서는 박형철은 자기 밑에 사람이니까 당연히 조국이 시켰어요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조국은 그래요. 내가 다 시켰고 다 내 생각이고 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다 저의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조국은. 그리고요. 예,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민정수석 시켜주고 나를 믿어서 법무장관까지 시켜줬으니 그리고 온 국민들이 조국은 안 된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까지 해줬으니 나는 목숨을 내놓더라도 문재인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조국은 그냥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빠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성격이라면 이미 빠져도 10번은 빠졌을 겁니다. 분명히 불었을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박형철은 제가 했다고 하는데 저도 누구에겐가 지시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조국이 알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맞죠. 예, 가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문제. 그래서 조국이 견딜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견디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문다혜, 문준용 그리고 김정수가 관련된 이야기는 조국이 제일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2개는 얘기하고 1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조국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윤석열과 손을 잡아도 지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 뭘 터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조국이 보면은 눈치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한일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죽창가를 불렀던 게 조국이에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죠. 우려했죠. 그때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이제 아주 기고만장해진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외교 관계라는 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통제돼서 움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전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부수고 뛰쳐나온 게 조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들의 보조를 마치지 못하는 눈치